판매가 어떠신지요? 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이베이 판매자로서, 우리가 이베이에 아주 훌륭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는데요. 누군가가 어느 큰 공터에다가 이제 하나의 상설 시장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장사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기초 공사 기본 설비를 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셀러들을 이제 불러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셀러들은 판매자들은 그런 신생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가 그다지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좀 꺼리거나 좀 내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근데 장터를 만든 사람은 자기네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팔면 다른 6개월간 임대료를 안 받는다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든가 하면서 이런 특혜를 준다고 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는 셀러들을 이렇게 자꾸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동의하는 셀러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사도록 또 광고나 홍보를 해서 바이어들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약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런 이제 처음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보면은 이 장터를 그때 처음 만들 때 마련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다지 이제 미래를 인식을 잘 못하는 가운데서 일단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임대료를 받고 중간 어떤 커미션 정도를 먹고 하면서 사업적인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각각의 또 셀러들조차도 이제 보면 자기들이 이제 파는 물건들의 것들을 팔면서 어떤 가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장터를 제공한 사람은 각각의 셀러들이 붙인 가격에 대해서 어떤 타치를 안 합니다. 그 가격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셀러들이 책정 가격이 매겨져서 이제 그 시장에서의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점차 그런 가격들이 형성되는 것을 그 장터 제공자는 이제 보게 되고 또 어떤 정도의 가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계속 다른 셀러들을 만나고 또 그런 셀러들을 불러오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 어떤 바이어들이 또 여기 와서 물건을 사고 있고 또 어떻게 잘 팔려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어떤 구경들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장터가 넓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운영자지만 이 장터에서 저 잘 파는 어떤 셀러를 대신해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물건을 팔면 어떨까, 우리 이름으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또 운영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정한 이유에서 독과점이라든지 어떤 몇 가지 이유에서 전체 셀러 그룹들에 의해서 배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일을 많은 경우는 시도 안 하지만 일부나마 이런 시도를 하는 그런 운영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의 이제 경우만 해도 이 바이어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제 배달이 되나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셀러들 또한 그 배달 문제에 대해서 또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때 각각의 셀러들은 이런 배달을 해주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데 바로 이 시장 운영자들은 그런 전문적인 배달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장터 제공자로서 자기들의 어떤 커미션, 수수료를 먹으면서 또 그런 일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도 쭉 해보니까 이것도 수익이 쏠쏠하고 또 전망도 괜찮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터 제공자가 직접 배달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자기들이 또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또한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는 겁니다. 자기네 시장에서 누군가가 셀러로서 물건을 이제 파는데, 또 어떤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데서 어떤 바이어들이 주로 오고, 또 어떤 바이어들이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고 사게 된다는 것을 다 아는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운영자로서 알고 있게 되는 어떤 대단한 정보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정보 취득자로서의 혜택을 아주 특별하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과거 한 10여 년 전, 20년 전, 20여 년 전 이럴 때는 자기들이 처음 장터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내지는 못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장터 운영자로서 당장의 수익, 그때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하지, 이런 정보를 축적해서 생겨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있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해가 다르게 변화 속도가 빠르게 이제 생겨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지고 빅데이터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장터 제공자가 그 데이터의 주인이 된 겁니다. 바로 과거에 셀러가 그 가격의 결정자로서 바이어들을 이제 직접 상대했다면, 앞으로는요, 어떤 시장에 어떤 물건, 어떤 가격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통과를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터를 운영하는 자의 데이터로 볼 때, 그 데이터가 판단해낼 때 그런 물건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 가격이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돈을 서로 잘 벌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시장에서의 어떤 셀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 실제로 셀러 개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고, 또 가이드가 되는 어떤 그 시장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가 제공하는 가격 범위 안에서 가격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혹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운영 지침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베이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그 과정들을 세월 가운데서 좀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베이 운영자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뭐 자의반 타의반 자연스럽게 축적을 해오면서 그것의 미래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소유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뭐 장터를 제공하는 이들, 제가 자꾸 장터를 제공한다 표현했는데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만든 이들은 이제 단순히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공간 제공자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의 플랫폼으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차 정거장이 원래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는 어딘가를 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뭔가를 사려는 사람들이 항상 차고 넘칩니다. 우리 사람들 숫자는, 뭔가 바이어들의 숫자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차들, 등들은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갖춰진 가운데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플랫폼이죠. 지금 이 컴퓨터된 생활 영역에서 이런 장터는 바로 완벽한 플랫폼으로서의 모든 참여자들과 모든 기술의 중심 자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플랫폼을 건너뛰고 물건을 교환할 수가 없어요. 일부 물론 이런 제대로 된 중심적 플랫폼 말고, 정식 정거장 말고 그냥 사람들끼리 어딘가에서 만나서 자기들의 용무를 보고자 또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온라인 판매에서도 셀러와 바이어가 이런 플랫폼 중간 역할자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만나는 사이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세계화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플랫폼 위주의 인터넷 거래가 대세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베이 경우는 지구촌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제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베이 페이지에서
그 서치 그 페이지에서 한 2, 3개월 정도의 통계가 일반 셀러라든가 일반 바이어들한테 그 서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아이템을 찾을 때 대략 얼마나 이것이 나가는지, 또 팔린 통계가 어떤지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데스크탑 PC에서 그 디테일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가 파는 것의 통계는 더 훨씬 긴 기간 동안의 것들을 자기가 페이팔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페이팔의 디테일 페이지를 보면은 더 오랜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셀러가 자기의 물건들을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스스로 자기의 컴퓨터에다가 직접 축적해 넣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오래된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베이 등과는 달리 오직 그 축적된 물건들의 데이터들만을 전문으로 모아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회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주로 미국의 몇몇 사이트들이 월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뭐 주로 비즈니스 셀러들을 위해서 오래된 판매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일정 기간 돈을 내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더 체계화되고 더 진화되어 가는 것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좀 아날로그적인 구식 통계자료 수준들이 많고 당장에 지금 나라는 사람이 팔고 있는 이 물건의 데이터의 비교로서 적절성에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더 인터넷 중심적이고 더 어떤 과학적 리서치가 돼서 나오는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잘 해놓고 있는 그런 또 회사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로 또한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셀러나 바이어들에게 지금 데이터 전문 장사를 또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베이가 모든 과거의 판매 목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파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물론 현재 이제 이베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은 자신들의 영업상의 어떤 판매 현황들은 바이어들한테 혹은 셀러들한테 거의 공개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판매 사정은 수많은 사람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겨우 2, 3개월 정도, 얼마 안 되는 판매 기간 동안의 것들입니다. 과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의 물건들의 가격을 나라는 한 셀러가 또 한 바이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앱에서 쉽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제 포인트는 이런 단순한 데이터를 축적한 어떤 양이 워낙 많아서 그것을 제공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가이더로서 프라이스 가이더 혹은 전체 판매의 어떤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그런 가운데서 셀러들이 또 바이어들이 그 안에 종속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셀러가 뭐 개인 셀러든 기업 셀러든 간에 셀러가 자기가 파는 아이템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거나 팔아도 현재는 무슨 뭐 행정 제재를 특별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동네 주말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소장품, 공예품, 물건을 내 마음대로 100만 원에 붙여가지고 판다 그럴 때 파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는 장터 제공자가요, 그냥 장터 제공에 따른
그래서 그냥 임대료만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은 그 장터의 제공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판매자, 셀러와 똑같은 판매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베이 보니까 이 물건 얼마에 팔고 있더라. 아, 뭐 가격이 좋더라. 가격이 아주 되게 비싸더라. 그러면서 이베이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베이의 어떤 셀러가 바로 그런 물건을 파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베이가 그렇다더라 하는 식으로 일반인들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좋은 물건을 잘 파는 플랫폼 기업으로 인기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나쁜 물건, 비싼 물건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물건을 그런 파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런 가운데서 이베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 반대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머니백 개런티 시대입니다. 머니백 개런티. 여러분, 체인지 오브 마인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고 나서 나 이거 안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변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바이어가 어떤 형태로든지 물건을 사고 나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지금은 바이어 파워에 맹위가 떨쳐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한 개인에 의해서 팔린 그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게 되는데, 그 다음 바이어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이 생기면, 혹은 바이어로부터 어떤 클레임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대로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그 제도에 모든 셀러들이 따라오기를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산 물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나 체인지 오브 마인드, 변심을 하게 될 때 어떤 개인 셀러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애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덜 생기게끔, 어쨌든 바이어가 불평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서 바이어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산 물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셀러 개인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베이에서 산 물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죽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어떤 그 기업이나 개인 셀러가 판 물건과 그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는 그 이베이를 지목하고 그 이베이의 크레딧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 제공자는 장터 제공자이면서도 한편으로 바이어가 또 되는 겁니다. 바이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현재 이베이는 거의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점에서 물량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또는 특정 어떤 선호, 취미 그룹들을 위한 어떤 제한적인 판매라든지 뭐 제한적인 구매를 하는, 그러면서도 특별한 어떤 그 취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면에서 좀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중소 플랫폼들이 그 틈새를 찾아서 자기들의 시장 손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 있어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플랫폼들은 이제 몇몇 정도의 장터 제공자 뭐 직원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역량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기계 자체, 컴퓨터로서 모든 과정을 제어해 가야만 그 많은 그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은 어떻게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그걸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팔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암묵적으로 강요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셀러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음,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그 천문학적 숫자의 그 벌금을 이제 받게 됐어요.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그 미국 거래위원회로부터 뭐 5빌리언이죠. 5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이제 벌금으로 내게 됐는데, 엄청난 돈이지만 이런 거대한 사이트들은요, 바로 그런 사고가 가장 큰 손실이 이제 되곤 합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뭐 이 페이스북에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 거대 플랫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데이터들을요, 알게 모르게 혹은 스스로 혹은 자의반 타의반 장사 속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은 안 하죠.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정보, 모든 기존 정보를 버려야죠.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정치인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 식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식당에 누구누구가 다녀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주인이 다 압니다. 어디다 적어 놓든지 뭐 카메라에 뭐 저장하든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죠. 모든 기업들이 법적인 체계 하에서 잘못된 데이터 유출, 뭐 해킹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조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얼마간의 통계는 일부러 오히려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합니다. 그거 다 드러내 제공합니다. 그런 것이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어떤 물건들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아름아름 팔겠다라든지 밀거래를 하겠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베이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독특한 가격 설정을 가지고 어떤 그 물건들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심지어 셀러는 물론이고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은밀하게 돈을 낼 테니까 은밀하게 사겠다, 나를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바이어는 누구든지 일정 정보를 항상 제공해야 되고 그 공개되는 범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뭐 크리스티 소더비 경미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시켜서. 또 대리인으로 하여금 뭐 돈을 지불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결국 한두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누구도 어딘가에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종 결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보는 항상 누군가에서 축적되기 마련이고 결국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이 이베이에서 일개 뭐 보잘것없는 하나의 셀러로서 살면서도 어, 뭐 어떤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런 개인들이 어떤 그 이베이에서 계속 그 커져가는 그런 규정들을 다 따르기가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짜증이 날 정도고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저 얼마짜리 물건을 팔고 사는데 그 복잡하고 힘든 규정을 다 지켜야 하는지 회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베이의 기본적인 규정만 지키면서 자유롭게 그냥 거래 환경에서 물건을 판매해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밸류가 높은 소형 전자제품을 판다고 할 때, 그 전자제품이 이 시중에서는 새 제품이 한 1,500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약간만 사용한 아주 정말 상태가 너무 좋은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한 1,000불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또 중요한 아주 어떤 액세서리를 같이 끼워서 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최소한 1,000불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 가격에 준한 타이틀을 만들고 또 설명, 디스크립션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베이의 그 빅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그 중고품들의 시세는 250불에서 500불 정도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따를 수가 없죠. 그 최소한 나는 이것은 이 또 비싼 액세서리까지 끼워서 팔기 때문에 천불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물건에 자신 있다 생각하고 사진도 만들고 그 설명을 잘 해서 올렸는데 물론 럭키하면 이제 빨리 팔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스펙티브 바이어들, 잠재 구매자들은요. 여러분이 이 바쁜 시대에 바쁜 바이어들 또 바쁜 셀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또 여러분의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렇게 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것에 따른 또한 대체로 이베이 이 마켓에서 한 250불에서 뭐 500불 이런 정도로 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뇌리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린 것이 만약에 1000불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사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게 돼요. 셀러 개인의 그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베이는 또 이런 그 포털 사이트 이런 이 플랫폼들은 어디까지나 규격화되고 체계화되는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베이 규정에 잘 맞는 물건들이 잘 팔린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내공을 들이고 가격이 아주 센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팔고자 한다면 자기 손님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래야, 단골을 잘 확보하는 것이래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셀러로서 성공적인 일을 이루시려면 정말 현명한 이 시대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파는 이 장터, 이 이베이와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의 행동 판단, 그리고 결정적인 그 가격 판단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데이터를 이베이에다가 이 거대 플랫폼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물건 정보, 그리고 우리 판매자의 정보,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는 모든 바이어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더 큰 비즈니스를 하려는 거대 플랫폼 시대에 나고자 루저가 되지 않고 위너의 대열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어요. 이런 이베이가 싫으면 뭐 다른 데로 가야죠.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예. 주방에서 어떤 뜨거운 열기가 싫다면, 힘들어진다면 그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 부엌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정말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 하나 바꿔 먹고 생각 고쳐 먹고 분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힘듭니다. 비즈니스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디 비즈니스 판매해 나가시면서 어려운 얘기들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업에 성공이 꼭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